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도 여전히 프리미어 리그가 강세를 보였고 맨시티는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엔 맨시티 우승 1순위에 맨유의 4강 진출 확률은 63%로 점쳐졌고 아스날, 뉴캐슬의 행보도 주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전에서 아스날은 랑스라는 팀에게 역전패를 당하고 맨유는 더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세계 최고라는 프리미어리그에 소속된 상위권 팀들이 굴욕을 겪었는데 다행히 2차전 둘째 날에는 뉴캐슬, 맨시티가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캐슬의 승리는 현재 매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바로 빅클럽 파리 생제르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4골을 퍼부으면서 4대1 대승을 거둬버렸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순위 예상에도 뉴캐슬은 다크호스답게 4위에 올려놓은 분석가와 슈퍼컴퓨터의 예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리그 2위이고 뉴캐슬은 8위인데도 뉴캐슬이 최종 4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초반에는 맨시티, 리버풀, 브라이튼 같은 막강한 팀들을 상대하면서 모두 패배했다 보니까 지난 시즌만큼의 저력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후에 챔스 포함해서 6경기 무패가 되었고 셰필드에게는 8골을 폭발시켜버리고 카라바오컵에서는 맨시티를 이겨버리고 이제 챔스에서 파리 생제르맹까지 격침해버렸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결국엔 뉴캐슬도 토트넘의 상위권 경쟁팀이고 맨시티의 대항마가 되기 위해서는 뉴캐슬이라는 팀을 상대로도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큰 연관은 없지만 토트넘은 지난 시즌 뉴캐슬에게 모두 패배했습니다. 뉴캐슬은 어떻게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이 빠진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합으로 베스트 11을 가동하면서 원정 경기에 출격했습니다. 돈나루마 골키퍼, 3톱의 은바페, 하무스 콜로무아니, 미드필더의 자이르 에메리, 우가르테 덴벨레? 포백의 루카 헤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뇨스, 하키미. 요 포백은 지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했을 때와 같은 수비 포지션입니다. 뭔가 특이하다고 느끼는 건 덴벨레는 완전 공격수인데 그럼 공격수를 4명을 배치한다는 건데 특이했습니다. 혹은 덴벨레가 워낙 능력이 출중하니까 미드필더도 하면서 공격의 힘까지 더해서 뉴캐슬을 공격적으로 짓눌러버리겠다는 뜻인 건가 싶었죠. 푸몹에서는 은바페를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하면서 선수 조합이 4-2-3-1 포메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리그에서는 3백을 자주 들고 나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초청한 뉴캐슬은 4-3-3으로 닉 포프 골키퍼, 트리피어, 쉐어, 러셀스, 번, 롱스텝, 기마랑이스, 토날리, 알리론, 이삭, 앤서니, 고든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뉴캐슬 수비의 핵심 보트만이 없다는 건데 지난 시즌 최소 실점 공동 1위에 공헌을 한 보트만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뉴캐슬은 파리를 상대로 수비적인 전술을 택하지 않고 맞불 작전을 택했습니다. 우선 3미들 라인을 믿기 때문이겠죠. 엔리케 감독의 선택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뉴캐슬이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파리를 상대하면서부터 꼬이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후방은 4명이고 미드필더는 2명이면 최소한 엔리케는 공격수들에게 수비 가담을 잘 해달라는 주문을 했을 텐데 공격수들은 그냥 공격수였습니다. 은바페가 수비 가담 잘할 리 없고 나머지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볼을 소유하는 점유율은 파리가 더 높았지만 투지는 거의 9대1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파리가 볼만 잡으면 압박은 거셌고 볼을 받으러 올 생각을 안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아니면 개인의 능력을 겁나게 믿는 거겠죠. 마치 이곳엔 MSN이 있는 곳이다. 그러다가 파리는 일격을 당합니다. 전반 16분에 캡틴 마르키뉴스가 상대 선수 키를 넘겨서 빌드업을 하려고 했는데 높이가 어중간하면서 커트당했고 이내 이삭이 강력한 슈팅을 때리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골키퍼가 잘 막아내긴 했는데 하필 그 세컨볼이 달려들어오는 알미론에게 가면서 선제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20년 만에 뉴캐슬의 챔피언스리그 골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산 증인 관중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까요? 하지만 상대는 파리 생제르맹이고 단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나온 실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뉴캐슬은 AC 밀란을 상대로 분명 속수무책 당하고 무득점을 했던 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엔리케 감독의 전술 실패라는 것이 계속 드러났고, 오히려 추가 실점까지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0대2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공격수를 4명을 투입해놓고 유슈팅은 아예 없고 슈팅 4개가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전반 4분에 음바페 덴벨레 콤비 플레이로 득점이 되었다면 그땐 얘기가 달랐을 텐데 골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전반에 파리 생제르맹은 뉴캐슬보다 5km나 덜 뛰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드물죠. 상대가 너무나 약체여서 별로 뛰지 않더라도 패스만으로도 상대를 농락할 때 뭐 뛴거리가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그냥 팀이 게으르고 약할 때 이 정도 뛴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공격수 4명의 활동량이 문제가 컸죠. 후반이 시작돼서는 5분 만에 또 뉴캐슬의 추가골이 나옵니다. 텅 빈 중원에서 패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단 패스 3번에 파리 생제르맹 골망을 갈라버렸습니다. 하무스가 추격골을 골로 쫓아가고 선수 교체도 하면서 수를 써보았지만 음바페를 포함해서 공격수들은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계 화면은 여러 번 음바페를 비춰주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최종 스코어는 1대4로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왕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건 당연하고 메시, 네이마르가 떠나면서도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돈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무게감이 더 떨어진 느낌이 되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대패를 한 후 인터뷰에서 오히려 경기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면서 선수들의 태도는 정말 좋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이 70%가 넘어버렸고 패스 성공률도 88%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실속 없는 수준 높은 팀인 건 맞죠. 네. 공격진들만 몸값이 5천억에 육박하는 거대한 선수들인데도 4명이 총 슈팅이 6개 나왔습니다. 음바페는 이 중에 평점 꼴찌였습니다. 엔리케가 지금까지 해놓은 업적은 선수빨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파리의 레벨로는 선수빨로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원팀다운 조직력이 필요한데 엔리케 감독에게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필 이강인이 이 상황에서 PSG 소속이다 보니까 더 답답합니다. 이강인이 주전으로 뛰더라도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 공격 포인트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드필더가 허약한 B클럽이 좋은 성적 내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강인이 부상 이탈의 아시안게임까지 떠나면서 팀의 보탬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너무 잘 나갔다면 이강인은 오히려 존재감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뭔지 이강인이 없는 상황에서 팀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클레르몽이라는 최약체 팀에게 무득점, 졸점 무승부를 겪질 않나, 뉴캐슬에게 4실점 대패를 겪지 않나. 스포츠는 선수 한 명만 바꿔도 경기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거 메뉴에서 부페를 1월 이적 시장에 영입하고 난 후에 승승장구하면서 3위까지 올라 챔스에 진출했고, 토트넘이 클루셉스키, 벤탄쿠르 영입하고 난 후에 승승장구하면서 챔스 진출했듯이 이럴 때 미드필더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음바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것보단 이강인이 훨씬 낫습니다. 이강인은 킥력뿐만 아니라 수비 가담도 확실히 해주고 많이 뛴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사라지게 된 거죠. 뉴캐슬은 B클럽을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거둬서 리그 경쟁팀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파리가 못했던 부분들이 많고 감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들 뛴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날 팀은 없습니다. 그리 쫄 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은 20년 만에 챔스 승리에 대해 기쁨 누리시고 12월 10일 토트넘과의 매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토트넘 부상 문제들 다 해소되겠죠? 네. 부럽다 뉴캐슬 16강 가라. 이상 신수영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